자, 이번에 할 내용은요, 정량 토출기입니다. 정량 토출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납땜을 하고 나서, 뒷부분에 보면, 그 후락성원이 많이 남습니다. 뒤에, 이물질이. 그런 부분들을 두게 되면, 이게 부식의 원인도 돼요. 그래서, 이 TC라는 부분을 이 정량 토출기에 담아서, 우리가 세척솔로 묻혀서 쓰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정량 토출기는 좀 필요한 거죠. 자,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요, 정량 토출기입니다. 정량 토출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뭐 SMD 타입의 소자라든가 리드형 타입의 부품을 솔더링 하고 나서 보면 이 프락스 성분이 많이 남습니다. 지저분하죠. 그런 것을 장시간 이게 보관하게 되면 부식의 원인도 되고 좀 안 좋죠. 그래서 우리가 TC라는 그런 그 세척제를 이 통에 넣어서 정량을 토출을 해서 세척소로 묻혀서 쓰기 위해서 쓰는 이런 건데, 요 정량 토출기는 이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유리 재질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유리 재질로 되어 있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왜냐면 플라스틱 재질은 좀 약간 녹더라고요. 그래서 장시간 쓰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 보면 이 정량 토출기를 파는데 유리로 된 게 있어요. 유리로 된 거. 실물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긴 유리 재질로 된 게 있어요. 이렇게. 요런 걸 이제 좀 사시는 게 좋죠. 그죠? 요 뚜껑을 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렇게 찍으면, 그죠? 여기 이렇게 찍으면 나옵니다. 이게 액이. 그러면 세척소로 묻혀서 쓰는 거죠. 그죠? 요런 유리 재질로 된 걸 사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구매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이제 드라이버 세트인데요. 드라이버 세트는 우리가 이제 특히 노트북을 대하면 아주 특수적으로 되는 게 많아요. 메인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외국에서 온 것들은 육각 너트 쓰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 쓰려면 일반 십자 드라이버 갖고는 안 풀리는 게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드라이버 세트를 좀 구매해서 쓰는 게 좋죠. 착탈이 가능한 것들, 그죠? 요런 것들이죠. 요런 것들. 보면은 종류별 많아요. 그죠? 그래서 뭐 요런 뭐 너트가 있다 그러면 이걸 이제 빼가지고, 그죠? 여기다 이렇게 이 자석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나사가 좀 특수하게 되어 있는 게 많더라고요. 특히 노트북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드라이버 세트도 여러분들이 구매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필수적인 공구죠, 이게. 자, 핀셋류. 핀셋은 뭐냐면 우리가 SMD 부품 같은 거 이제 우리가 솔더링 할 때 열이 많이 받아요. 그걸 잡고 정확한 위치하기 위해서는 이게 뭐 붙일 때나 뛸 때나 SMD 부품을 쓸 때는 이 핀셋이 필요하죠. 보통 핀셋이 여러 가지 종류를 이렇게 구비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저는 이 기역자로 된 걸 많이 쓰는데요. 기역자로 된 거. 기역자로 된 게 좀 쓰기가 편해요. 그죠? 부품 잡기도 좋고, 좋습니다, 이게. 요렇게 생기고, 그죠? 여기 잡기가 좋잖아요, 부품 잡기가, 그죠? 뭐 이런 거다 그러면 뭐 디솔더링 할 때, 비제 장비 같은 거는 뛸 때도 이렇게 잡기도 좋고, 좋죠? 그래서, 핀셋은 종류가 많은데, 이렇게 여러 가지 한 세트로 돼 있어요. 요것도 좀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는데, 싼 거 같은 거 이게 잘 휩니다, 이게. 그래서 요런 좀 핀셋도 여러 가지 구비해 놓은 게 좋고요. 자, 솔더 어시스트. 요거는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뭐 부품을 갖다가 뭐 이렇게 뛸 때 좀 들어 올리기 위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홀을 넓힐 때 쓰는 것도 있고, 그죠? 뭐 겉에 있는 어떤 그 잔전물 같은 것을 제거할 때 쓰는 경우도 있는데, 요걸 이제 솔더 어시스트라고 얘기하죠. 보통 요거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들은 주로 이제 제가 많이 쓰는 것은 이제 아까 핀바이스 쓴다 그랬죠? 그 귀찮을 때는 그냥 홀 넓힐 때 요걸 많이 써요. 지금 송곳같이 생긴 거. 그래서 그런 종류를 많이 씁니다. 자, 솔더 어시스트 중에서 많이 있는데, 주로 요걸 많이 써요, 요거를. 요걸 갖고, PCB 리드형 부품, 홀이 막혔을 때 요걸로 많이 뚫죠, 제가. 요걸 많이 씁니다. 편하더라고요, 쓰니까. 요게 이제 쓰다 보면 마모가 돼요. 요게 마모가 되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폐
하드를 이용해서 그라인더 만드는 걸 제가 그 지그 쪽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걸 갈아서 씁니다. 이거를 제가. 요게 이제 그 가니 그라인더를 제가 이제 2.5인치 폐하드를 이용해서 만든 건데요. 요걸 이용해서 이제 요게 마모가 됐을 때 요거 갑니다. 요걸.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돌죠. 이런 식으로 갈아서 씁니다. 그럼 앞이 빼죽여지죠. 그래서 뭐 어떤 분이 이걸 또 뭐 사시는 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갈아서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간이 공구를 이렇게 만들면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스스로 이런 이제 지그도 만들어 보고 이제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홀을 확대할 때 좀 많이 쓰죠. 이거는 제가. 자, 뭐 니퍼라든가 롱로즈 플라이어는 우리가 뭐 수리맨들이 꼭 있어야 될 그런 장비들이죠. 뭐 어떤 전선을 자를 때나 부품을 어떤 요걸 잡고 뭐 부품을 뽑을 때나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쓰죠. 그 니파나 이런 롱로즈 쓰는데 지금 니파 같은 경우는요. 우리 선을 자를 때 많이 쓴다고요. 리드선 자를 때. 근데 이게 지금 지명도 없는 제품 같은 경우는 이게 날이 많이 마모가 돼요. 그래서 이 양 하나 사실 때는 좀 좋은 거, 그죠? 고가인 걸로 하나 리퍼는 장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화기 많이 쓰죠. 여러분들 뭐 전동 드라이버나 아니면 뭐 쓸 때 많이 달아갖고 쓰죠. 이거를, 그죠? 왜냐면 이 나사를 갖다가 풀려는데 특히 이제 노트북 같은 건 잘 안 딸려올 때가 있어요. 자화기를 앞에다 하고 하면 딸려오죠. 그래서 이 나사 제거하기 좋습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런 그 팁에다가 달아서 씁니다. 이렇게. 보통 이 앞에다 하나씩 달아 놓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하면 나사가 달라붙잖아요. 요런 이제 자화기를 세트로 한 10개씩 해서 인터넷에서 파는데 싸죠. 그죠? 나사들이 이제 달라붙으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할 때 좋죠. 이게. 이렇게 껴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화기를 한 세트 정도는 구입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CB 세척 소리인데요. 아까 우리가 이제 인두나 열풍 장비를 썼을 때 플라스 성분이 남습니다. 그러면 TC를 묻혀서 이 세척 소리에다가 그냥 묻혀서 닦아내놓을 때 쓰는 거죠. 그래서 PCB 세척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이렇게 이제 어떤 나무 성분 같은 재질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뭐 이런 것도 괜찮고 쓰는데 관계 없어요. 근데 쓰다 보면은 이 지금 세척솔에 이 플라스 성분이 많이 묻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 세척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좀 쓴 다음에는 TC를 이렇게 그릇에 담아가지고 요즘 빠세요. 여기 플라스 성분을 좀 깨끗이 제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쓰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젤 플럭스 도포형 붓이에요. 붓인데, 이 붓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메인보드 수리할 때는 크게 필요성을 이제 못 느끼는데, 노트북 BGA 작업할 때, 그때는 이제 이걸 많이 써야 돼요. 왜냐면 칩셋에 플럭스를 도포해서, 솔더볼을 얹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씁니다. 또, 요런 거 쓸 때는 이제 메인보드에서는, 3년 이상 되면 납이 산화가 돼요. 그죠? 특히 이제 뭐 컨덴서라든가, 아니 FET라든가, 여러분 열풍 길 때 안 떨어져요. 그때 이제 젤 플럭스를 납 부분 쪽에다가, 그죠? 납 부분 쪽에다가 젤 플럭스를 좀 도포한 다음에 띄면 잘 좀 떨어지죠. 그때도 이제 붓을 많이 써요. 근데 주로 이제 이 붓을 쓰는 게 노트북에, 예를 들어서 노트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아예 전원은 들어오는데 화면이 검게 흑화 현상 나오는 게 있죠. 그런 거부터 GPU 그래픽 칩셋이 죽어서, 죽는 거보다는 이제 그 볼납이 떨어져 가지고 회로가 끊겨서 안 되는, 연산을 못 하는 경우가 많죠. 그때는 우리가 이제 BJ 장비로 칩셋을 떼가지고, GPU 칩셋을 떼가지고 잔납을 긁어내고 다시 거기다 솔더볼을 얹어서 우리가 이제 붙이게 되죠. BJ 장비로다가. 그때 이제 이 붓을 많이 써요.
지금은 당장 필요성을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하나 있으면 좋겠죠. 뭐 이거 가격 비싼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때 이제 쓰냐면 주로 이제 BJ 장비 쪽 많이 쓰죠. 이제 이런 걸 쓰는데 요게 이제 노트북에 있는 GPU를 띄었어요. 여기다 솔더버를 얹기 위해서 여기다 이게 이렇게 칠한다고, 이 칠할 때. 어떤 사람은 이걸 면봉으로 하는 사람인데, 면봉은 거기 이 섬유 성분들이 떨어져 붙어요. 이게 표면에. 근데 붓은 그런 게 없습니다. 이렇게 칠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스텐실 얹어서 솔더버를 이제 붙이는 거죠. 그때 이 도포할 때 이 붓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다른 거 할 때 용도도 많이 쓰죠.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석 공구걸이에요. 그 마그네틱 툴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공구 드라이버라든가 뭐 납 흡입기라든가 뭐 리파 롱로즈 이런 것들은 어디다 보관하세요? 그냥 막 어떤 큰 통에다 잡아 넣거나, 그죠? 막 아무데나 놓죠. 이거 찾으려면 한참 동안 헤맵니다. 저도 한동안은 그랬어요. 안 되겠더라고. 자주 쓰는 것들은 걸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마그네틱 툴이 팔아요. 양쪽에 나사를 이게 박으면 되거든요. 해가지고 이게 딱은 붙습니다. 이 자석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요 앞에는 뭐 드라이버 세트, 여기다 롱로즈, 또 여기다는 무슨 뭐 다른 거 이런 거 쭉 걸어 놓습니다.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사용할 때 띄면 돼요. 안 쓴다? 다시 여기다 한번 척 붙어버려요. 그래서 요 마그네틱 자석 공구거리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수리다이 적당한 데다가 이걸 고정해 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특히 이제 이런 게 없으면요, 드라이버 어디다 놨지? 한참 찾는다고요. 붓 어디다 놨지? 니파 어디 갔어 이거? 그러다 보면 니파가 어떤 통에 들어가 있고, 옛날에는 드라이버를 한참 찾다 보니까 없어. 보니까 저쪽에 보니까 그 폐자재 넣는 거기에 좀 담겨져 있더라고요. 공구를 제가 몇 개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이걸 사다 놓으니까 잊어먹을 염려도 없고 작업성도 좋고, 필요할 때 바로 떼어서 쓰고 붙이고 떼어서 쓰고 붙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하나 꼭 사서 지금 당장 사세요. 사가지고 여러분들 그 작업 따위 위에다가 딱 붙여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모양도 좋고 작업성도 좋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리하다는 걸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건 꼭 여러분들이 구매해서 보관을 하시기 바랍니다. 버니어 캘리퍼스는 얘기했죠. 우리 콘덴사도 보면요, 우리 이제 주로 수리하다 보면 SMD 부품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뭐 그래서 이제 칩 콘덴서라든가 또 칩 코일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표기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불량이 났을 때는 우리가 가로 세로 그 크기가 용량하고 내압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걸 그 똑같은 걸 뭐 패보드에서 떼서 쓴다든가 아니면 주문할 때 해야 되는데, 콘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전액 콘덴서도 높이 또는 직경이 틀린 게 많아요. 그죠? 낮은 콘덴서 썼는데 그냥 모르고 똑같은 주문을 해가지고 높이가 높은 게 왔으면은 나중에 뚜껑이 안 닫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잴 때 이런 버니어 캘리퍼스라는 게 필요해요. 예를 한번 든자면, 자, 이런 거죠. 주문을 해야 되는데 이거 자루재기도 뭐하고 그래요. 그때는 이제 이걸 사용해서 하는 거죠. 자, 콘덴서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럼 이게 높이가 얼마큼 되는 건지 알려면 이 버니어 캘리퍼스를 갖고 이렇게 재는 거죠. 이렇게 재서 여기 눈금을 읽으면 되는 거죠. 눈금을. 그 얼마, 높이가 얼마, 그 다음에 지름이 얼마,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재는 거죠. 치 콘덴서도 마찬가지죠. 치 콘덴서도 우리가 잴 때, 그죠? 높이를 잴 때 여기 보면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서 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얼마짜리다, 가로 얼마, 세로 몇 미리짜리를 주문하면 된다. 그래서 요렇게 할 때 이제 우리가 요거 필요한 거고, 또 뭐 할 때 필요하냐면 TV 수리할 때 보면 바 안에 LED 패키지가 불락났을 때 뭐 그 가로 사이즈 얼마, 세로 얼마다 LED 패키지를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때도 요거를 재기가 편하죠. 그죠? 그래서 요거 하나 있으면은 뭐 그런 용도로 쓸 때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눈금을 읽는 게 있고, 여기 디지털식으로 액정을 표시가 되는 게 있는데, 이렇게 디지털 액정으로 표시되는 오차가 좀 있기 때문에 좀 저가 제품들은 오차가 있어요. 고가 제품을 사야 되는데, 이런 고가 제품은 좀 이게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눈금을 여러분 다 눈금 읽을 수 있잖아요. 그냥 눈금 읽는 이런 걸로 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방식 요게 좋긴 좋죠. 그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뭐 사용하다 보면 그죠? 그냥 읽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부자재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SMD 부품을 띄거나 아니면 리드형 부품을 띄었을 때 잔납이 많이 남아요. 그 잔납을 좀 깨끗이 제거를 해야 우리가 솔더링 할 때 납이 잘 붙죠. 그때 이제 납을 갖다가 완전하게 제거할 때는 이 솔더 오일이라 그래가지고 납 흡착 심지기지. 요게 지금 구리선이 이렇게 여러 가닥으로 이렇게 짜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인두기로다가 이 납 흡착 심지를 대고 그 납을 제거하는 분에 딱 대고 인두기를 대면 납이 짝짝짝 빨아들이죠. 근데 이 솔더 윅이 좀 가격이 좀 비싸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특히 이제 노트북 수리할 때나 그죠? 그럴 때 좀 많이 쓰긴 쓰는데 요런 걸 이제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런 건 이제 저희가 보통 잘라 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보통 그 핀셋을 집어서 많이 쓰죠. 그죠? 이게 좀 가격이 비싸요. 그죠? 이게 솔더 윅이에요. 이게 이렇게 쭉 감겨져 있어요. 이렇게 그죠? 감겨져 있는데 이게 좀 가격이 이렇게 뭐 싼 건 아닙니다. 그죠? 네, 납 빨아들일 때는 굉장히 잘 빨아들입니다. 이게 이쪽 분에 납이 짝짝 빨아들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비조회 작업할 때 여기 잔납 제거할 때 이 잔납이 많죠. 이거 제거할 때 1차 이제 우리가 인두기를 제거하고 2차 잔납 제거할 때는 이 솔더 윅을 이용하지 않으면 잔납이 다 제거가 안 돼요. 칩셋에서. 그때 이제 이걸 주로 많이 쓰죠. 그때는 이 양을 무지하게 많이 씁니다. 이걸. 그죠?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이제 주로 쓰는 게 솔더 윅 쓰는 게 주로 이제 그 BJ 작업할 때 노트북 쪽에 BJ 작업할 때 이제 많이 쓰는 그런 이제 부자재들이죠. 요게. 자, 제전 장갑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컴퓨터 수리나 아니면 관련 제품 수리할 때 보통 장갑을 안 껴요. 저도 이제 예전 초기에는 썼었는데 지금은 귀찮더라고요. 이게 걸구적거리고 걸리고 그래서 안 쓰는데 특히 이제 SMPS 수리 같은 데는 우리가 보통 310V, TV는 뭐 500V 가까이 그 대전 아콘에서 충전이 되기 때문에 잘못 맞으면 깜짝깜짝 놀라죠. 그죠? 그런 이제 전기가 몸에 통하면 아무래도 건강상 뭐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수리할 때는 이 장갑을, 그죠? 제전 장갑을 좀 착용을 하시고 수리하는 습관을 좀 들이면은 습관이 더 괜찮은데 저는 습관이 잘 못 들여서 그런지 끼고 하는 걸 굉장히 불편해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 감전의 방지를 위해서라도 또 이 제전 장갑 끼면 정전기 방지되거든요. 이 전자 소자들은 정전기에 굉장히 약합니다. 특히 이제 슈퍼 아이오라든가 우리 쓰는 뭐 이런 PWM이나 이런 것들은 정전기 약하기 때문에 이 제전 장갑을 착용을 하고 작업하시는 습관을 좀 들이시는 게 좋죠. 습관을 들이면 그죠? 아무래도 편해지잖아요. 자, 이제 화학 제품으로서는 이제 뭐였습니까? 액상프락스하고 TC를 많이 쓰는데 이제 보통 TC를 많이 쓰죠. TC는 뭐냐면 이제 인두를 쓰거나 열풍기를 써서 부품을 착탈할 때 그거 보면 많이 그 프락 성분이 많이 나와요. 그 프락 성분을 이제 제거를 해주는, 세척해주는 그런 용액이 TC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화학 제품이죠. 액상프락스는 이제 어떤 부품을 갖다가, 그죠? 좀 납을 잘 모아주고, 그죠? 납땜성을, 땜납을 좀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액상프락스보다는 이제 젤 타입의 프락스를 많이 쓰죠. 근데 이제 액상프락스도 갖고 있는 게 좋죠. 젤 플락스는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보통 이제 납이 3년 정도 되면 산화가 돼요. 잘 안 떨어집니다. 그럴 때 이제 요 젤 플락스를 붓에 좀 묻혀서 띄고자 납이 그 납땜되어 있는 부분에 좀 칠해서 그죠? 예를 들어서 FET다. 그럼 FET가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세 개 생겼죠. 여기 이제 이게 드레인 다니고 여기 좀 납이 묻혀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젤 플락스를 좀 도포를 해가지고 그죠? 인두기로 하게 되면 좀 납이 좀 잘 녹죠. 그죠? 이 젤 플락스 그때 좀 많이 쓰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칩셋 같은 거 우리가 리볼링 하거나 디솔더링 할 때 납을 좀 모아주는 역할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인두에 납이 잘 모이죠. 그래서 납을 제거할 때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제일 많이 또 쓰는 게 이 패스트인데, 이 젤 플럭스 같은 성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납땜할 때, 납땜 부위에다가, 요 패스트를 좀 묻혀서 납땜하면 납이 아주 잘 붙죠. 그죠? 인두할 때, 인두질 할 때, 이것도 많이 씁니다. 플락스. 뭐, 플락스는 뭐, 젤 플락스와 좀 비슷한 성분이에요. 요게 패스트죠, 요게 패스트. 그죠? 뚜껑을 열게 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죠? 납 인두기에 뭐 어떤 팁이 좀 손상이 됐거나 할 때도 이걸 묻히면은 안에 납이 좀 잘 붙죠. 인두 팁에. 그죠? 또 어떤 부품을 갖다 붙일 때도 많이 씁니다. 이걸. 이런 거. 자, 납은 이제 우리가 납땜할 때 이 실납을 무지하게 많이 쓰죠. 그죠? 납은 주로 이제 유연납하고 무연납이 있어요. 그죠? 유연납은 이 납성분이 주성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납이. 그죠? 무연납은 납성분이 없는 주석성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원래 유연납을 못 쓰게 되어 있어요. 무연납을 쓰게 되어 있지. 그래서 유연납보다 무연납이 잘 안 녹아요. 유연납에 비해서 무연납이 녹는 융점이 보통 한 40도가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도 댐을 할 때도 유연납 같은 거 잘 녹는데 얘는 좀 온도가 좀 높이 해야지 잘 녹죠. 그래서 무연납을 주로 많이 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파는 게 주로 무연납을 많이 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납성분이 많으면 이 납이 열에 좀 약하잖아요. 잘 녹잖아요. 근데 무연납은 주로 주석 성분이기 때문에 주석은 융점이 납에 비해서 높아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다량으로 양산으로 하는 공장체에서도 무연납을 주로 쓰고 있고, 또 우리 수리맨들도 보면 무연납을 구매해서 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매하실 때는 무연납을 좀 사서 쓰시는 게 좋겠죠. 노트북을 이제 수리를 하려면 메인보드하고 노트북은 좀 틀리죠. 노트북은 아무래도 좀 기판도 작고 부품도 아주 지적화된 그런 부품도 많이 쓰고 부품도 작고 그래서 많이 쓰는데, 주로 이제 노트북의 불량 원인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로 불량이 나는 부분이 칩셋 불량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화면은 전원은 들어가는데 뭐 화면이 꺼멓게 아무것도 안 나오는 증상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 노트북은 메인보드하고 데스크탑 메인보드 틀리게 부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픽 칩셋이거든요. 요게 그래픽 칩셋이에요. 이런 게 이제 냉납이 이 회로하고 이 칩셋에 붙어 있는 볼납이라고 그러죠. 걔가 들떠서 회로의 패턴하고 떨어져서, 그죠? 냉납이 나서 이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때는 얘는 이거 뛸려면은 뭐 인두기로 뛸 수도 없고 열분기 뛸 수도 없고 이 BJ 장비가 필요한 거예요. 이럴 때. 그죠? 그래서 이걸 떼어서 이런 식으로 떼어가지고 칩셋을 떼어가지고 여기 있는 이 볼납 잔납들 다 긁어낸 다음에 솔더볼을 얹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작업을 하는 것이 이제 그 노트북의 작업이 주로 80-90%가 바로 이런 작업을 하는 거죠. 그죠? 이런 분량이 많아요. 노트북은. 왜냐면 노트북은 공간도 좁고 열도 많이 나고, 그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분량들이 많습니다. 이걸 수리하기 위해서 이제 노트북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 있어서 어떤 장비가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칩셋을 띄기 위해서 그죠? 이 BJ 리역 시스템이 필요해요. 이 장비가 고가입니다. 500만원대 이상입니다. 비싼 거는 몇 억 되는 것도 있어요. 보통 우리 수리맨이 갖고 있는 것은 350에서 700만원짜리 갖고 있는데 저도 이 장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칩셋을 아까처럼 노트북에 띄어내고 다시 리볼링을 해서 다시 노트북 PCB에 안착하는 작업할 때 필요한 거죠. 자, 핫플레이트는 뭐냐면요. 핫플레이트는 불량난 그 칩셋에, 그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칩셋을 갖다 띄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 납을 다 긁어내고 볼납을 이게 얹어서, 그죠? 볼납을 얹어서 지금 이걸 갖다가 이제 볼납을 안착을 해야 되잖아요.
이 칩셋 위에 있는 이것도 패턴이에요. 여기다 볼랍을 붙이려고 그러면 이 핫플레이트에다가 얘를 볼랍을 여기에 이 패턴에 붙게끔 이 패드에 붙게끔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쓰는 것이 핫플레이트입니다. 핫플레이트 하니까 여러분들 TV 수리하시는 분 생각나죠? LED 바 중에서 LED 패키지가 불량 났을 때 이 칩셋에 얹어놓고 이제 볼을 갖다가 이제 안착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 핫플레이트 안 하고 보통 이제 수리맨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핫플레이트는 많이 쓰는 게 아니고 보통 보면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보면 열풍기로 작업을 해요. 지금 여기 보면 이건 열풍기로 해서 제가 이 지금 볼을 이렇게 붙인 겁니다. 요즘 쓰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해 놓은 거거든요. 이 볼이 붙어 있죠, 이렇게. 네, 이렇게. 요걸 이제 작업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보통 보면 이제 수리맨들이 보통 보면 핫플레이트보다는 열풍기로 작업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열풍기로 작업하죠. 자,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BJ 리옥에 관한 기본 이론은 유튜브에 업로드 돼 있어요. BJ 리옥 실무 과정 쪽을 보면 상세하게 알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 디테일한 내용까지 메인보드 쪽이다 보니까 얘기를 못 드리니까 그쪽 BJ 리옥 실무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이 시청을 하시면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노트북에 이제 BJ 즉 GPU 그래픽 칩셋 불량이 났다 그러면 어차피 걔를 띄어야 되잖아요. 떼어가지고 잔납을 제거하고 볼납을 여기 얹기 위해서는 이 리볼링 지그가 필요해요. 리볼링 지그. 볼납을 그 BJ 칩셋에 솔더볼을 정확한 그 칩셋 패드에 올려놓기 위해서 이 장비가 필요한 겁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구조는. 이제 요걸 이제 그 BJ 리워크 하시는 분들은 많이 갖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 칩셋을 나사식으로 돼 가지고 이렇게 풀립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다 이제 장착을 하는 거지. 이렇게 장착을 한 다음에, 그죠? 장착을 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맞는 이제 스텐실이 있어요. 그죠? 스텐실을 올려놓고, 그죠? 볼납을 여기다 얹어가지고 이제 열풍기에다가 이 납을 갖다가 안착시키는 거지, 패드에다가. 그때 이 고정되는 이 지그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은 이게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그때 필요한 거죠, 이게.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또 뭐냐면은 이 스텐실이라는 게 있어요. 스텐실이라는 게. 이 칩셋의 볼납을 갖다 정확한 위치에 옮겨서 이 칩셋에 그 모델명 해당되는 이런 이 스텐실이 다 있단 말이죠. 그죠? 이 스텐실이. 그게 이제 이런 게 스텐실이에요. 이 모델별로 칩셋 모델별로다가 이게 다 있어요. 이게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이런 스텐실이. 이 볼납을 갖다가 여기다가, 그죠? 이 칩셋 안착하기 위해서 이런 게 모델별로 있어요. 그죠? 뭐 GPU가 A 모델이다 그러면 여기 A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A 모델을 요거에다 이렇게 얹혀놓고, 그죠? 이런 걸 이렇게 얹혀놓고 작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얹혀놓고 여기다 납을 보가지고 이제 띈 다음에 이제 요걸 그 열풍기에다가 납을 갖다 안착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이런 스텐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트북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스텐실은 뭐냐면 칩셋 위에 칩셋 볼 위치에 솔더볼을 정확하게 안착시키기 위해서 하는 리볼링 지그입니다. 이게.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죠. 이 작업이 여러분들 많이 해봐야 돼요. 그냥은 안 됩니다. 그죠? 여기에 맞는 이 모델하고 똑같이 맞는 이런 스텐실이 있어요. 여기 보면 모델 넘버가 적혀 있습니다. 그죠? 이 칩셋에 맞는 모델 스텐실이 있어요. 이걸 구매해서 여기다 얹어 놓고 이런 식으로 맞춰 놓고 이제 솔더볼이라는 게 있는데 이 볼납이 이렇게 생겼죠. 뭐 이렇게 볼납. 요건 이제 0.76mm예요. 근데 여기 몇 mm를 쏴라는 게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눈에 보일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 보면 이 볼납이 몇 미리 쓰라는 게 여기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보일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그죠?
뭐라고 쓰라는 게 여기 표시가 돼 있다고요. 이게 만약 0.76 볼이다 그러면 0.76 mm 볼을 갖다가 요 볼을 여기다 쏟아 가지고 이제 그 볼랍을 안착시키는 거죠. 여기다가 요때 이제 쓰는 거죠. 스텐실이. 자, 그래서 이제 스텐실 필요하고요. 솔더볼이 필요하고 그랬죠. 솔더볼은 지금 보면 종류가 0.6mm, 0.75mm, 0.4mm 많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쓰시면 된다고. 그래서 구매하실 때 이 솔더볼이 있는데, 그죠? 여기 보면 이게 이 규격이 돼 있어요. 그죠? 이런 솔더볼을 이제 구매해서 거기에 맞는 보통 한 4, 5가지만 있으면은 작업은 다 하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메인보드 쪽에 수리를 하기 위해서 지그류는 다음 시간에 강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도움되셨으면요 구독 클릭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강좌를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